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거부 입장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국회의원 5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기일을 오늘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20일 가혹 행위 및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대를 즉시 해체하겠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앞으로는 큰 사고를 낸 사람보다 경미한 사고를 자주 내는 사람의 자동차 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오릅니다. 무사고자들은 지금보다 보험료 할인 혜택이 커집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문세의 노래입니다. 빗속에 너. 언젠가 빗속에 촉촉하게 젖은 너 촉촉한 모습에 나도 젖었지. 목마른 나뭇잎 한 줄기의 빛처럼 촉촉한 모습에 나도 젖었네. 그런 그 모습 내 마음에 서성대 비어놓은 창가에 너의 눈동자 그리며 너는 살며시 웃네. 창에 그린 눈동자 웃네. 봄비가 내릴 때 단비처럼 와서는 여름비 내릴 때 나를 적셨네. 창가에 너의 눈동자 그리며 너는 살며시 웃네. 창에 그린 눈동자 웃네. 봄비가 내릴 때 단비처럼 와서는 여름비 내릴 때 나를 적셨네.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거부 입장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가족 대안변협의 원안도 유지하기로 했다. 세월호 가족들은 20일 오후 7시부터 경기 안산 경기도 미술관 강당에서 긴급 총회를 열었다. 가족들은 여야 합의한 대응 방안을 표결에 붙여 오후 9시 40분쯤 결과를 발표했다.
가족들은 종전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기소권 부여 원안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다. 가족과 대한변협이 만든 아니다. 132가구가 원안 유지, 30가구가 대안도 검토하자는 안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총회에는 가족 230여 명이 참석했고 176가구가 표기를 참가했다. 14가구는 기권했다. 가족들은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족들을 직접 만날 것을 요구한다며 여야는 합의안이 가족과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하고 어떤 부분이 더 가족들이 낸 법안보다 합리적인지 설명해달라고 밝혔다. 가족들은 여야와 가족들이 주체가 되는 실질적인 3자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달라고도 했다. 총회는 오후 10시쯤 끝났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 2시간가량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소속 변호사와 가족 대표들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경과를 보고했다. 30분간 휴식을 가진 가족들은 오후 9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기하고 표결을 시작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법원이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국회의원 5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기일을 오늘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8월 임시국회가 22일 시작되는 만큼 그 전날로 한꺼번에 심사기일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이 영장심사를 거부하고 하루만 버티면 곧바로 국회 회기가 시작되고 불체포 특권은 부활하게 된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9일 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대치를 계속하면서 8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자 검찰은 이날 오후 9시 반경 입법 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하경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박상원 의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사실상의 방탄국회인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오후 11시 44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고 국회는 11시 59분에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냈다. 소집 전 공고기간이 공고 시작일을 포함해 사흘이어서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은 21일 밤 12시까지로 단 48시간. 이미 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간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에 대해선 48시간 동안 국회 동의의 절차가 필요 없게 돼 법원은 19일 영장이 청구된 4명과 함께 영장심사기일을 잡았다. 이날 국회에선 방탄국회를 소집한 마당에 야당 의원들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하루만 숨어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조 의원 등 4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21일 오전 9시 반에서 오후 4시에, 박 의원에 대해선 인천지법에서 오후 3시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의원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에 불응해도 검찰이 신병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시간은 채 10시간도 남지 않는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20일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대를 즉시 해체하겠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김 총장은 이날 경기 고양 구사단에서 일선 지휘관들과 가진 병영문화 혁신토론회에 참석해 이 시간 이후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 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 부대원들을 전원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혹행위 등을 숨기는 관련자와 부대 지휘관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고도 했다. 김 총장은 전우들 간에 정과 전우애가 쌓여야 적과 싸워 승리하는 부대가 된다며 평시부터 간부와 병사들의 생사고락을 같이 할 공동 운명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따뜻한 병영, 화목한 병영 조성을 위한 간부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호흡해야 하며 간부들부터 엄정한 자기관리를 하면서 병사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육군은 앞으로 병영 내 사건 사고에 대해 확인된 사실을 즉시 언론에 공개하고 수사 진행 단계에서 추가 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사건 송치 및 기소 단계에서도 가능한 한 모든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대 사건 사고에 대해서만 내용을 제한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한편 육군은 최근 부대 정밀 점검과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드러난 가혹행위 사례를 이날 공개하고 군 수사기관이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추가로 적발된 구타, 성추행, 가혹행위 사례는 10여 건에 달한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앞으로는 큰 사고를 낸 사람보다 경미한 사고를 자주 내는 사람의 자동차 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오릅니다. 무사고자들은 지금보다 보험료 할인 혜택이 커집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사고 내용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준을 2018년부터 사고 점수제에서 사고 건수제로 개편하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제도 개선안을 20일 발표했다. 30년 만에 보험료 체제 대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적 사고 비중이 높았던 과거와 달리 물적 사고 비중이 늘어나면서 보험료 산정 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고 내용에 관계없이 첫 사고를 내면 보험료 할증 단계에서 2등급이 오르고 두 번째 사고부터는 3등급씩 오른다. 다만 5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고는 1등급만 할증하고 연간 최대 9등급까지만 할증된다. 과거엔 물적 사고는 최대 1등급만 할증됐고 인적 사고인 경우 최대 4등급을 할증했다. 한 등급당 보험료는 6.8%씩 오른다. 반면 무사고 운전자들은 혜택을 본다. 지금은 3년간 사고를 내지 않아야 할인을 해줬지만 제도가 바뀌면 1년만 사고를 내지 않아도 1등급이 할인된다. 인적사고나 복합사고 등 대형사고 운전자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보험료 할증 폭이 줄어든다. 지금은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4등급이 한 번에 올라 보험료가 27.2% 상승하지만 사고 건수제가 도입되면 경미한 사고와 마찬가지로 2등급만 할증된다. 금감원 측은 제도 변경에 따라 사고자 전체의 할증 보험료 규모가 2,300억 원 증가하는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 외에도 추가로 2.6%가량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경미한 사고의 보험 처리 기피로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반발의 논란이 예상된다. 새 제도는 2016년 10월부터 발생한 사고 건수 기준으로 2018년 보험계약 시 적용된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윙크의 아따 국어참.
다음은 정치명 기사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이명박 정부 때의 감세가 옳았는가에 대해 회의가 된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조세 부담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일 좋은 것은 경제가 성장해서 그 과실로 세금이 많이 들어와 복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현실은 성장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복지가 좋은 나라들은 조세 부담률이 높다며 결국 세금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선 증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이를 꺼려왔던 집권 여당의 대표가 증세 가능성을 거론함에 따라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또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체포 특권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라도 새누리당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는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현역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맞물려 방탄국회 논란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치개혁의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2011년 박근혜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켰을 때도 첫 개혁안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내세웠으나 사실상 흐지부지된 상태다. 이를 의식한 듯 김 대표는 불체포 특권은 관련법을 바꾸기 전이라도 실천하겠다며 정치인들이 국민의 존경은커녕 혐오와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으는 관행이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분명한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탈세라고 규정했다. 그는 선출직과 고위공직자는 기념회를 안 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 개정 조치를 빨리 해야 하고 당에서도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당청 관계 토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동지적 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는 민주주의이지 상하 관계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민주주의의 과잉이랄 정도지만 정당의 사고는 비민주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느낀다며 현재는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한국일보였습니다. 검찰이 비리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이 22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해 방탄막을 쳐놓았기 때문입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원들의 구속 여부가 비회기 기간인 21일 내에 결정되지 않으면 국회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검찰은 의원들의 비리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등이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 3표 ENC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SAC에서 교명 개정 관련 입법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씩을, 같은 당 신하경 의원은 SAC에서 1,500만 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3,900만 원의 입법 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6억 3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 10가지가 넘는 혐의가 있다.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하면서 5명 의원에 대해 27일을 기한으로 하는 신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일반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정해진 영장실질심사 시간에 법정에 나와 신문을 받는다. 검찰은 피의자가 신문을 받기 전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구속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피의자를 구치소 또는 검찰청사에 인치한다. 그러나 야당이 입법 로비 혐의를 받는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신계륜, 김재윤, 신하경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하루만 버티면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회기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신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서면 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국회 회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법원이 의원들에 대해 신문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의원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 검찰이 21일 중 수사관들을 동원해 구인영장을 강제 집행할 수도 있다. 끝내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표류할 경우 검찰은 또다시 회기 종료를 기다리거나 그간 수사를 토대로 불구속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무리하게 구인영장을 집행할 생각은 없다며 정해진 신문기일에 출석해달라고 변호인을 통해 요청하고 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절차에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직사회 다잡기가 소리 없이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하반기 국정 운영에 박차를 가하기에 앞서 무언의 압박이 전개되는 중이다. 20일 텅 빈 대통령의 일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가 예정됐다가 취소됐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정 정상화를 위해 동분서주해온 것을 감안하면 일정 없음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당시 연기 사유는 TV 생중계, 끝장 토론 준비 등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였지만 실질이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질책이 담긴 결정으로 청와대는 해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규제개혁 추진 공무원에 대한 감사 면책 조항이 감사원의 반대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서 빠진 것을 지적하며 수정을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앞서 지난 8일 정부 규제정보포털 개편 방안 관련 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이 화이트보드에 판서까지 해가며 규제 철폐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규제 현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포털을 개편하라는 요지였다. 청와대는 이 장면이 공무원 사회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당일 다른 이슈에 묻혀 제대로 전달되지 않자 상당히 아쉬워했다는 후문이다. 이때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한 것이 결국 규제개혁장관회의의 연기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경제활성화 대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여기고 있다. 내수경기 활성화, 공공기관 개혁 등 박근혜 정부의 올 하반기 핵심 국정기조의 하나이기도 하다. 올해 말까지 현 규제수의 10%를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이나 규제개혁 관련 담당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보고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규제개혁 진척 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직사회 군기 잡기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하동진이 부릅니다.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랑에 한번 빠지고 싶어요. 아주 멋진 여자를 만나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해변을 둘이서 걷고 싶어요. 가슴이 불타올라요. 눈물마저 피보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세월이 다가기 전에 내 모습 변하기 전에 그대와 둘이 밤을 지새며 지난 나를 잊고 싶어요.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매력 있는 여자를 만나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요. 가슴이 벅
벅차올라요. 눈물마저 피보네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세월이 다가기 전에 내 모습 변하기 전에 사랑하는 그대와 둘이 지난 나를 잊고 싶어요. 지난 나를 잊고 싶어요.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내년부터 일반 고속버스의 요금이 5%가량 내립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됐던 일반 고속버스에 물리고 있는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고속버스도 시외버스 등과 요금체계, 노선 등이 유사함에 따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면세하는 내용을 201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정부는 현재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일반 기차는 주 이용객인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에 항공기와 전세버스, 택시, 고속버스, 고속철도 등은 과세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7년 전과 달리 현재는 KTX와 국내선 항공 등의 발달로 일반 고속버스는 최고급 교통수단 자리에서 밀려나 대중교통이 됐다고 면세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고 정원 좌석수가 적은 우등 고속버스에는 계속 과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내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고속버스 운송 용역에 부가세 면제를 적용한다. 이어 요금 인하 등 면세 효과 발생 여부를 봐서 면세 지속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세율이 10%인 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일반 고속버스의 요금 인하율은 5% 안팎으로 추정된다. 면세가 되면 그동안 받아온 부가세 매입 세액공제, 즉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이다. 매입 세액공제 부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면세율은 5%가량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서울, 부산 기준으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요금이 일반 고속버스보다 비싼데도 기차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고속버스는 부과되는 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남부, 부산 사상 요금이 24,600원인 시외버스가 면세 대상인 점도 불만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고속버스 부가세를 불합리한 낡은 교재로 지적한 바 있다. 고속버스 업계 관계자는 KTX와 국내선 항공기 등의 이용객이 늘면서 고속버스 승객은 2008년 4천만 명에서 지난해 3,460만 명으로 줄었다며 일반 고속버스의 면세를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협력업체 대금 조기 지급 등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삼성그룹은 20일 300억 원어치 전통시장 상품권을 추석 연휴에 출근하는 직원들과 비정규직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 관계자는 지난해 대상자가 약 5만 명, 6만 명이었는데 올해도 이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1일에서 19일, 26일에서 27일에 각각 37개 사업장에 자매 결연을 맺은 135개 마을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50여 품목을 취급하는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27일에는 계열사 사장들이 장터를 방문해 상품을 구매하고 일부는 1일 점장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등 18개 계열사가 협력업체 지급할 대금 1조 8천억 원을 당초보다 일주일 당겨 이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설에 조기 지급한 협력사 대금인 1조 1천억 원보다 늘어난 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도 2천여 개 협력업체들에게 부품 및 원자재 납품 대금 약 1조 1,500억 원을 앞당겨 지급한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18개 계열사 및 협력사 임직원이 함께 자매 결연 시설을 방문해 명절 음식과 생필품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LG그룹도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10개 계열사가 1조 1,000억 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다음 달 5일까지 조기 지급하고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는 중소협력업체 5,100개사에 납품 대금 6,800억 원을, 현대백화점그룹은 중소협력업체 2,650개사에 지급할 납품대금 1,200억 원을 당초 계획보다 5일에서 7일 당겨서 추석 연휴 전인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한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각각 중소협력업체 납품대금 2,700억 원과 1,500억 원을 6일에서 10일, 빠른 다음 달 4일에 지급할 방침이다. 한국일보입니다. 상장 기업들의 국외 자회사 비중이 전체 자회사의 60%를 넘어섰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국내보다는 나라 바깥에서 늘리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상장법인 연결재무제표 공시 및 종속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통해 상장 지배회사의 국외 종속회사 비중이 60.8%로 한 해 전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종속회사는 모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혹은 모회사가 실질적 경영 지배를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회사를 말한다. 유가증권 시장 기업들의 국외 자회사 비중은 2011년 60.8%에서 2013년 64.1%로 늘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증가폭보다 컸다. 연결 총자산 상위 100곳의 국외 종속회사의 지역별 분포도를 보면 아시아 지역에 1,392개사, 미주 지역에 699개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27%가 쏠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상장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수는 8,751개사로 한 해 전 7,853개사보다 898개사가 늘었다. 한 곳당 평균 보유 종속회사 수도 7.2개사로 전년 대비 0.5개사가 늘었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자회사가 많이 늘었다.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수는 한 곳당 평균 12.1개사로 전년보다 1.3개사가 증가했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감독 1국장은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투자가 상대적으로 해외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해외 소재 지국의 회계 감독이 취약할 경우 연결 회계 정보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한석영의 노래 듣겠습니다. 내 사랑. 손끝 한 번 못 잡아보고 머리만 펼쳐긴 그대 여자만을 너무 몰라 내 숨인지 진심인지 남들은 다 의심을 해도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진실한 사람 싫어도 싫은 척 못하고 사랑한단 말도 못해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서울의 호우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지금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등 일부 지역과 경기도 구리, 하남, 남양주를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경기도와 강원도, 충남 서해안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특히 오후까지 중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 경기와 강원도, 충청남도, 울릉도, 독도에는 30에서 80mm, 그중 일부 지역에는 12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되고요. 충청북도와 경상남북도는 5에서 30mm, 전라남북도와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비가 그치는 시점은 남부지방은 대부분 오늘 낮에 그치겠고요. 충청남도도 밤에는 비가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상북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낮부터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남해안과 서해안에서는 강풍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3도, 오늘 하루 내린 비의 양은 43mm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이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 소식이 있습니다만 열차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내내 열차 이용객이 많은 경춘선의 ITX 청춘열차는 하행선 열차가 용산역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한 열차 이후로 좌석 예매가 가능하고요.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 중에는 각각 몇 편의 열차에 예매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행선 열차 중 가장 높은 예매를 보이고 있는 경춘선의 ITX 청춘열차가 상행선 열차도 춘천역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한 열차 이후로 100석 이상씩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또 경부선과 전라선, 중앙선의 상행선 열차 역시 일부 열차에 예매가 많이 됐는데요. 그래도 오늘 준비된 모든 열차는 평일답게는 일부 열차를 제외하고 좌석 구하시기 전반적으로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경춘선의 ITX 청춘열차 예매율이 평일답지 않게 높은 예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열차는 평일에는 비교적 1시간 간격으로,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주요 시간대 2편의 열차가 배차가 돼서 운행하고 있고요. 또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는 모든 열차는 용산역에서 출발하고 상행선 열차는 용산역까지 운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최진우입니다. 천상재회. 그대는 오늘 밤도 내게 올 순 없겠지. 목매여 애타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여, 못다한 이야기는 눈물이 되겠지요. 나만을 사랑했다는 말 바람결에 남았어요. 끊을 수 없는 그대와 나의 인연은 운명이라 생각했죠. 가슴에 묻은 추억의 작은 조각들 되돌아 회상하면서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
되돌아 회상하면서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네, 다음은 사회면 기사입니다. 육군은 19일 폭행과 성추행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의 후임병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상급 부대로 이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남 지사의 아들인 남 아무개 상병 사건의 수사 관할권을 기존의 6사단에서 5군단 검찰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남상병의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보강수사를 하려면 기존의 6사단보다 상급부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사 관할권 이관은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전날 육군 6사단 보통군사법원은 6사단 헌병대에서 신청한 남상병의 구속영장을 남상병이 범행을 자백했고 범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남상병 사건을 넘겨받은 5군단 검찰부는 보강수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처는 수사당국에 남상병 사건에 대한 축소 은폐 의혹이 제기된 데다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육군에 한꺼번에 쏠린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부담을 느낀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어 남상병이 자신의 성기를 후임병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강제추행하고 50여 차례 폭행했다며 추가적인 범행 사실을 폭로했다. 또 군 당국이 이 사건을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전까지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을 6사단에서 국방부의 조사본부와 검찰단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공연 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과 관련 CCTV에 찍힌 남성이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12일 오후 9시 30분부터 13일 0시 40분까지 주변을 배회하는 CCTV 영상에 이 남성이 K분식점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남성이 길거리를 배회하며 장소를 옮겨가며 최소 2회 이상 음란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장면이 담긴 영상을 추가로 국과수에 보내 이 남성이 김 전 지검장이 맞는지 등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의 CCTV 분석 결과는 이르면 21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확보한 영상에는 이 남성이 제주시 중앙로 K분식점 앞 말고 다른 장소에서도 음란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있다며 육안으로는 이 남성이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단순 경범죄가 아닌 형법 245조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며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오면 김 전 지검장을 소환 조사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가 김 전 지검장으로 특정될 경우 김 전 지검장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3일 0시 45분쯤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전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다 유치장에서 밤을 보내고 풀려난 뒤 음란 행위 의혹에 휩싸였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세월호 침몰 현장 인근을 지나다가 구조를 위해서 달려갔던 유조선 둘라 에이스호 선장 문모 씨가 법정에서
선원들이 무엇 때문에 승객들을 탈출시키지 않았는지 의아스럽다. 배 밖으로 탈출만 시켰다면 전원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20일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10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 씨는 진도 BTS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은 직후인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 24분쯤 VHF 공용 채널 교신을 통해 구명 장비를 입혀 탈출시키세요. 빨리라고 세월호에 요구했다고 했다. 하지만 세월호는 지금 탈출시키면 구조할 수 있느냐는 질문만 되풀이했을 뿐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세월호로부터 300m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던 문 씨는 탈출만 시키면 구조하겠다고 수차례 말했는데도 밖으로 나오는 승객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문 씨는 사고가 발생하면 선장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지휘 명령권을 발동해 초기에 정확한 판단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였습니다. 국내 가혹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위관정교와 부사관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 거액을 날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초급 군 간부의 자질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일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가입해 도박을 한 혐의로 A중위와 B중사를 적발했다며 중사는 구속됐고 중위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 수사기관에 따르면 강원도 모 부대에 근무 중인 A중위와 B중사는 2010년부터 이달 초까지 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3억여 원을 잃은 B중사가 A중위에게 사이트 가입을 권유했다며 A중위도 2,500여만 원을 날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중사가 A중위에게 도박 사이트가 해킹당해 우리들의 아이디가 털렸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소송비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며 현역 신분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A중위는 4,500여만 원을 대출받아 건넸으나 B중사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다. B중사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민간인한테도 1,800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속은 것을 한 A중위가 B중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들의 도박 행위가 드러났다. 군 수사기관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다른 군 간부들이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경찰 특공대의 비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지난달 11일 인천의 한 당구장에서 함께 당구를 치던 건장한 남성 2명이 싸우기 시작했다. 사소한 말다툼이었다. 급기야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다. 싸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서울 경찰 특공대원들이었다. 이들은 인천 아시안게임 대테러 임무로 파견돼 같은 팀에서 근무 중이었다. 이 싸움 박질로 팀은 공중 분해됐다. 경찰 특공대 비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실이 20일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 특공대는 해마다 대여섯 건씩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는 경찰관이 나왔다. 금품 수수나 향응을 받는 것보다는 품위 손상이나 규율 위반이 징계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버즈의 모놀로그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또 해버렸죠 내 마음에 그대란 사람 없다고 했죠 너무나 쉽게 잊혀졌다고 이젠 남이라고 서툰 내 사랑에 지쳐 떠난 그대 너무 많이 울려서 잠을 연기조차 낼 수 없었죠 미안해요 내 사랑아 다시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마요 혹시 찾아가도 두 번 다시 나를 허락해 주지 마요 그댄 여리고 너무 착해서 싫단 말도 잘 못하는데 많이 부족한 나를 사랑한 그대 이거면 됐어요 더 이상은 그대 불안하지 않도록 나 이쯤에서 없어지
잘못하는데 고마웠어요. 나를 사랑해줘서 나 같은 사람이 두 번 다시 감히 받을 수 없는 사랑 그대 때문에 행복했어요. 울지 마요. 그대 잘 생각해봐요. 나쁜 일들만 가득했던 우리 다 잊어야 해요. 많이 부족한 나를 사랑한 그대 이거면 됐어요. 더 이상은 그대 불안하지 않도록 나 이쯤에서 없어지는 게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라크 반군단체 이슬람 국가가 미국인 기자 제임스 라이트 폴리를 참수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이슬람 국가 IS가 미국의 공습으로 모술댐을 빼앗긴 뒤 당신들을 피로 적시겠다고 선언한 지 채 24시간이 안 돼서 즉각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19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IS는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5분짜리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IS 공습을 승인하는 장면을 시작한 이 동영상은 이내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은 폴리라는 이름의 남성이 사막에 꿇어앉는 장면으로 바뀐다. 곁에 있던 검은 복면의 사나이는 미군의 공습으로 이슬람 지도자 아래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정당했다면서 미국인도 피를 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뒤 폴리를 참수했다. 폴리의 잘린 목을 몸뚱이 위에 올려놓는 장면까지 여과 없이 다 촬영했다. 복면을 쓴 남성은 다음 희생자로 또 다른 미국인 기자 스티븐 소트로프를 지목하면서 이 미국인의 생명은 오바마 당신의 다음 결정에 달렸다고 으름장을 놨다. 폴리는 프리랜서 기자로 미국 글로벌 포스트와 AFP 통신 등의 사진을 공급해왔다. 5년 정도 시리아에서 활동하다가 2012년 12월 시리아에서 실종됐다. 뉴욕 데일리 뉴스는 폴리가 2011년 이미 시리아에서 한 차례 납치됐다가 풀려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소트프로 역시 타임과 포린 폴리시의 기사를 기고하는 프리랜서 기자로 지난해 8월 시리아에서 실종됐다. 유튜브는 이 영상을 즉각 인터넷에서 삭제했고 미국 연방수사국은 영상 판독 작업에 착수했다. 더 타임스는 복면의 사나이가 강한 영국 남부 억양을 쓴다며 영국인 성전주의자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은 격앙된 반응이다. IS가 알카에다보다 더 미친 조직이라는 증거, 가장 야만적인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장 미 하원 대테러 소위원회 위원장인 피트 킹 공화당 의원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 비해 더 강도 높은 대답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은 AP통신에 폴리 본인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고 오바마 대통령이 관련 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다 받아보고 있으며 곧 공식적인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시에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4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히로시마시에서는 15년 전에도 산사태로 20명이 숨졌지만 당시 교훈을 살리지 못해 똑같은 재해를 당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오전 3시 30분 일본 히로시마시 아사미나미구 야기지구 주택가 뒷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토사가 주택가를 덮쳤다. 10여 채의 주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사기타 등 10여 곳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대원 외에도 자위대원 500명이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소방대원 1명이 3살짜리 어린이를 구조하던 중 추가로 발생한 산사태로 함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오전 1시 현재 이번 산사태로 39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 산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 탓이었다.
기상청은 해당 지역의 하루 강우량은 243mm로 관측사상 최고 기록이며 이는 8월 평균 강우량의 1.7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사태 위험성이 있는데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인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히로시마시에서는 1999년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다. 당시 사고를 조사했던 토모카쿠는 히로시마는 연약 지반의 산지를 개발한 주택단지가 많아 산사태 위험이 많다며 행정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곳은 개발하기 쉽다는 이유로 산자락 연약 지반에 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서 있었다고 전했다. 행정당국의 늑장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산사태는 이날 오전 3시 20분쯤 발생했고 주민들이 전화로 구조 요청을 했지만 히로시마시는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피난 권고령을 발령했다. 일본 기상청도 국지적인 집중호우라는 이유로 재해 위험을 알리는 특별경보도 발령하지 않았다. 히로시마시청은 예상을 뛰어넘는 폭우가 쏟아져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작년 10월 이지오시마에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39명이 희생됐는데 당시에도 피난 공고가 늦어져 피해를 키웠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뇌관이 될지도 모른다는 군사적 긴장 상황에 놓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상이 만납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페트르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6일 벨라루스의 민스크에서 유럽연합 지도자들과 함께 만난다고 양국 정부가 19일 동시에 발표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6월 6일 프랑스에서 열린 노르망디 상륙작전 70주년 기념식에서 15분간 회담 이후 80여일 만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정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사태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문제가 거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레리 찰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부실장도 평화로운 과정을 향한 진정한 로드맵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두 정상의 만남은 17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독일, 프랑스 4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구체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발표돼 4개월여를 끌어온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 모른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17일 동부 지역을 장악한 친러시아 반군 세력의 거점인 루간스크를 탈환한 데 이어 또 다른 반군 거점인 도네츠크 탈환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국경지대에 4만 5천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유럽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러시아 군이 개입한다면 즉각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에 따르면 4월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합해 최소 2,086명이 숨졌으며 난민 34만 4천 명이 발생했다. 동아일보였습니다. 19일부터 대선운동에 돌입한 브라질에서 아마존의 여존사로 불리는 마리나 시우바 후보가 태풍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11명이 출마하는 데서는 노동자당의 지우마 호세프 현 대통령과 브라질 사회민주당 아에시우 네비스 후보, 브라질 사회당 마리나 시우나 후보의 3파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중 가난과 역경을 이겨낸 시우바 후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현지 여론조사 업체 다타폴라가 전날 발표한 조사 결과 1차 투표 예상 득표율은 호세프 36%, 시우바 21%, 네비스 20%로 나왔다. 1차 투표에서 승부를 내지 못하면 결선 투표에서 시우바가 호세프에게 47% 대 43%로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다. 1958년 2월 아마존 밀림인 북서부 아크리주 히우브랑쿠시에서 태어난 시우바는 어려운 가정 환경과 사회운동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정치에 눈을 떴다. 90년에서 94년 아크리 주의원을 거쳐 94년 선거에서는 최연소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고 2002년 선거에서 연방 상원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2003년 브라질 사상 첫 중도좌파 정권을 출범시킨 룰라 전 대통령은 시우바를 환경장관에 기용했다. 시우바는 룰라 정부에서 개발 논리를 앞세우는 강요들과 수시로 충돌하면서도 아마존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을 버리지 않아 아마존의 여전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브라질 언론은 2014년 대선은 시우바의 손에 달렸다며 판세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고 예상했다. 브라질 대선은 10월 5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득표율 1, 2위 후보가 다음날 결선 투표로 당선자를 가린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아이비가 부릅니다. 유혹의 소나타.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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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the hottie, y'all. Whoa. You know her? Her name is Ivy. Whoa, whoa, whoa. Ivy? Hell, man. I to the V to the Y. Okay. Hi, What's up, my pretty? I'm Diane. This is a new classic. All right, now. 내 손만 잡으려 말고 날 안아봐. 눈 닫고 깜짝로 느낌을 봐. 가슴이 참 복잡할 땐 날 바라봐. 나 널 유혹하는 거란다. Somebody do it. 뚜리뚜리 맘을 take it. 빛을 켜서 맘을 비춰. 자 내게 보여줘. 한순간 숨막힐 듯한 내 표정과 한숨 막 쉬고 맘은 입술을 봐. 겁먹게 딱 변한 매력 난 있지만 다 널 유혹하는 거란다. Somebody do it. 뚜리뚜리 맘을 take it. 빛을 켜서 맘을 비춰. 자 내게 보여줘. Baby you don't have to worry. Everything's alright. Right. Somebody do it. 뚜리뚜리 맘을 take it. Say, it's what? Hey, bi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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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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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ty. One, two, 이제부터 우리 둘의 시간 3, 4, 마지막은 기뻐 5, 6, 나를 가져가게 놔둘 시간 7, tonight gotta make up your mind. Gotta do it. It's pretty pretty. I'm gonna make it. 몸을 던져 진하게 터져. 유혹에서 난 Baby you don't have to worry. Everything's alright. Yeah yeah. Somebody do it. 뚜리뚜리 맘을 take it. 어쩜 이런 기회를 잡고 나를 만나러 왔니. 어떤 이도 찾지 못하게 숨겨온 내 사랑. Hey baby. Somebody do it. 뚜리뚜리 눈길을 take it. 손을 펴서 발을 벌려. 자 나를 감싸줘. Somebody do it. 뚜리뚜리 맘을 take it. 빛을 켜서 맘을 비춰. 자 내게 보여줘. Baby you don't have to worry. Everything's alright. 선택은 빨리 그 생각뿐이. 그대는 지금요. 음원 사설입니다. 새정치연합 방탄국회 날아가 버린 혁신이란 제목의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한국 정치의 대표적인 적폐인 방탄국회가 또 열리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로 22일부터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된 것이다.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 등의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야당 자체가 세월호 합의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설득력이 없다. 실제적으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소속 의원 3명을 불체포 특권을 동원해 지키려는 방탄국회를 여는 것이다. 심계륜, 신하경, 김재윤 의원은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3인 의원의 관련 입법이 정당하다고 옹호하며 검찰 수사를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비난했다. 제1야당의 핵심 간부가 검찰 수사를 무시하면서 의원들의 불법 혐의까지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730 선거 참패 후 새정치연합은 비상혁신위를 구성했다. 혁신 과제에는 불체포 특권의 남용 방지 등도 포함되는데 방탄국회를 보면 혁신은 간단히 날아가 버렸다. 구속영장 발부라는 건 법원이 판단한 것이며 의원들은 일반 국민처럼 영장심사에 성실히 응해 자신을 변호하면 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소속 3인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조현용, 박상은 의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어 편파 수사라는 야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관훈토론회에서 새누리당은 방탄국회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22일부터 국회가 소집되면 법원은 국회의 체포 동의가 있어야 피의자 의원들에 대해 영장 발부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21일 오늘 하루가 자유로운 심사가 가능한 유일한 시간이다. 의원들은 자진해서 영장 심사에 응해야 한다. 법원은 24시간 구인 영장 같은 강제적인 방법으로라도 오늘 하루를 이용해 이들 의원들을 영장 심사 법정에 세워야 한다. 사법당국은 의원들의 소재를 면밀히 파악해 구인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2일부터는 임시국회가 열리고 내달부터는 정기국회로 연결돼 의원들은 장기간 보호막 밑에 숨을 수 있다. 중앙일보였습니다. 다음은 고질적 은폐 축소 관행이 군 가혹행위 키운다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소설입니다. 육군 28세단 윤모일병 구타 사망 사건을 폭로했던 군인권센터가 그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큰아들 남모상병의 후임병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도 군 당국이 은폐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군 인권센터가 입수한 육군 6사단 헌병대 수사속보에 따르면 남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경계 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 일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했다고 한다. 또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또 다른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그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한다. 군 당국이 발표한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다. 가뜩이나 윤일병 사건으로 온 국민의 눈길을 받고 있는 군이 왜 이렇게 뻔한 요령을 피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남상병의 신분과 배경을 감안해서라도 추호의 은폐 축소 의혹도 사지 않도록 사건 처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강제추행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 폭행 횟수를 축소해 발표했다가 민간단체가 이를 폭로한 연후에야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상병의 범죄가 위중한데도 군 인권센터가 입수한 문건에 불구속 수사 방침이 명시돼 있는 점이라든가 군 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하기 1시간 전에야 남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점 등 은폐 축소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은 수두룩하다. 이 정도면 은폐 축소는 군의 고질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건이 터지면 우선 덮고 보고 드러나더라도 어떻게든 축소하려는 관행이 결과적으로 가혹행위를 만연케 한 토양임을 알아야 한다. 최근 육군이 부대 정밀점검과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 사례라든가 군이 운영하는 피해 구제 전화인 국방 헬프콜로 접수된 신고 건수를 보면 군내 가혹행위와 성추행 실태는 여전할 뿐 아니라 개선될 기미도 발견할 수 없다. 군의 폐쇄성과 은폐 축소 관행 때문이다. 남상병 사건 은폐 축소 의혹은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요한 육군참모총장은 어제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 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병영 내 사건 사고에 대해 확인된 사실을 즉시 언론에 공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뜻은 알겠지만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우선 남상병 사건부터 엄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은폐 축소 의혹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경향신문 사설이었습니다. 윤건 김연우의 노래 듣겠습니다. 갈색머리. 그녀를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부르면 사랑을 이별로 갚은 어리석은 날 미워할까. 내가 버린 거라 믿는지 넌 아직 모르고 내 마음속 널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20일 덴마크 코펜하겐 파르켄에서 열린 FC 코펜하겐과의 2014-2015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2대2로 팽팽한 전반 42분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데뷔골이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에도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했지만 2개의 어시스트에 그치고 골을 넣지 못했다. 2013-2014 시즌에 앞서 레버쿠젠 역대 최고 이적료인 1200만 유로로 함부르크에서 이적한 손흥민은 분데스리가와 컵대회, 챔피언스 리그 등에서 모두 12골, 7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레버쿠젠을 리그 4위에 올려놓는 등 지 몫을 다했지만 챔피언스 리그 골이 없는 게 유일한 아쉬움이었다.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은 하칸 차라놀루가 앞으로 찔러준 볼을 옵사이드 트랩을 피하면서 받은 뒤 침착한 슈팅으로 골문 왼쪽 구석에 꽂히는 골을 넣었다. 지난 16일 알레마니아 말달게스하임과의 독일 축구협회 포칼 1라운드에서 골을 넣은 데 이은 2경기 연속골이다. 손흥민은 오는 24일 2014-2015 시즌 분데스리가 개막전인 도르트문트전에서 리그 마수거리 골과 3경기 연속골에 도전한다. 레버쿠젠은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코펜하겐을 3대2로 꺾었다. 28일 홈에서 이어지는 2차전에서 비교도 본선 진출권을 따낸다. 레버쿠젠은 2013-2014 시즌 챔피언스 리그 32강 조별리그는 통과했으나 16강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1-2차 합계 1득점 6실점으로 완패 8강에 오르지 못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개막 30일을 앞둔 20일 오후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에서 거행된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주요 종목의 감독 및 선수들은 금빛 각오를 다졌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이들은 세월호 사건 등으로 시리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명승부를 연출하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다.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36개 전 종목에 1,300여 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한국 선수단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스포츠 강국 중국에 이어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합동 기자회견에 나선 남자 체조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학선은 도마뿐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시상대에 올라가겠다며 단체전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도록 남은 기간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엄마 선수인 여자 펜싱의 남현이는 아시안게임에 4번째 출전한다. 하지만 처음 나갈 때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좋은 성적을 거둬 시름에 빠져있는 국민 여러분께 금메달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2004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생순의 주역으로 유명한 여자 핸드볼의 이명철 감독은 아시안게임 출전은 처음이다. 올림픽 이상으로 긴장되고 설렌다. 말이 아닌 성적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대표팀 고참에 속하는 여자 핸드볼의 우선희는 4년 전 광저우에서의 아쉬움이 아직도 가슴에 서려 있다며 금메달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한혜진의 서울의 밤. 춤을 추는 서울의 밤거리 그님의 손을 잡고 행복에 젖어 거닐던
다음 소식입니다. 노인 학대 신고가 최근 5년 새 6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노인 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졌고 가해자가 아들인 경우가 많았다.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09년 6,159건에서 해마다 늘어 2013년 1,162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27.8건으로 조사 결과 실제 학대 행위가 입증된 사례는 3,520건이다. 올해도 6월까지 5,307건의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38.3%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순이다. 가해자는 대부분 가족이었다. 특히 올해는 아들에 대한 학대가 38.8%, 배우자가 16.1%, 딸에 의한 학대가 12%로 나타났다. 학대 장소는 가정이 83.1%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7.1%, 병원 3%, 공공장소 2.4%, 노인 이용시설 1.2% 순이었다. 학대는 대부분 60세가 넘어서부터 시작이 됐고 100세 이상의 초고령 노부모에 대한 학대 건수도 지난해 9건이나 신고됐다. 인 의원은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아동폭력이 오랫동안 죄의식 없이 반복된 듯 노인 학대도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처럼 노인학대 처벌법을 만들어 강력한 법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서울시가 2020년까지 전력 자립률을 2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1,000만 톤 줄이기로 했습니다. 시내 태양광 발전량을 늘리기 위한 시민펀드도 도입됩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 5월 시작한 원전 하나 줄이기가 당초 목표했던 200만 TOE만큼의 에너지 절감을 조기 달성함에 따라 에너지 자립도시를 목표로 2020년까지 2단계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대형 태양광 발전소 확충, LED 조명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올 연말까지 에너지 200만 TOE를 절감할 계획이었으나 시민 기업의 참여가 늘면서 목표를 6개월 정도 조기 달성했다. 지난해 전국 전력 사용량은 1.76% 늘어난 반면 서울은 1.4%가 줄었다. 시는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자립, 빈곤층에게 에너지 복지를 제공하는 나눔,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참여 등 3대 가치를 추구하는 2단계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가정 건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체 미니 발전소를 확장시켜 지난해 말 4.2% 수준인 전력 자립률을 202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온실가스는 1,000만 톤, 총 에너지는 400만 TOE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2단계 사업에 예산 총 2조 9,229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한강공원 등의 태양광 발전 랜드마크 10곳을 조성하고 공공부지에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10월부터 햇빛발전 시민펀드를 모집키로 했다. 수익률은 9호선 펀드와 비슷한 연 4% 선에 가입기간은 3년이다. 2016년부터는 총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신축 건물에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된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9만 동을 목표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형 교통환경 조성 차원에서 2018년까지 나눔카 3,000대를 확보하고 회원을 25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행 전용 거리도 현재 55개에서 2018년까지 105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태양광 발전 등 에너지 생산과 절약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는 에너지 복지기금으로 조성돼 복지시설 등에 지원된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지난해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은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울산에 억대 연봉자가 가장 많았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말정산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직장인 가운데 급여가 1억 원 이상인 사람은 41만 5,400명으로 전년에 비해 5만 3천 명이 증가했다. 억대 연봉자는 총 근로소득자 1,576만 8천 명의 2.6%에 해당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의 69.7%는 수도권에 거주했다. 서울에는 가장 많은 19만 6천 명이었고 경기 8만 700명, 인천 1만 2,300명 순이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울산에 가장 많은 29,900명이 거주했다. 울산은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의 대형 공장들이 많아 4년째 1인당 평균 소득 전국 1위를 차지한 지역이다. 울산과 부산, 경남, 경북, 대구 등 영남권에도 19.3%의 억대 연봉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충남, 충북, 세종 등 충청권의 5.8%, 전남, 전북, 광주 등 호남권의 3.8%가 분포했다. 강원권은 4,100명, 제주는 1,200명이었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손자녀를 돌보는 할머니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지 기능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전혜정 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에 응한 전국의 45세에서 74세 여성 응답자 2,341명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 주당 1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본 여성 170명의 인지기능이 그렇지 않은 여성 2,171명의 인지기능보다 더 좋았다고 밝혔다. 인지기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치매 테스트 점수로 측정했고 인지기능 최고점은 30점이다. 특히 중졸 이상 교육 수준이 높은 할머니에게서 효과가 뚜렷했다. 중졸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 726명을 비교하면 손자녀를 돌보지 않은 여성의 인지기능과 손자녀를 돌봐온 여성의 인지기능 차이가 더 컸다. 또 손자녀를 돌본 후 2년이 지나도 이 같은 인지기능 차이는 이어졌다. 이는 연령, 혼인, 건강 상태나 교육, 경제 수준 같은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배제하고 얻은 결과다. 전 교수는 손자녀와 함께 놀이를 하고 책을 읽어주는 등 다양한 양육 활동과 정서적 교감이 두뇌 활동을 자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무리하지 않는 손자녀 양육은 인지능력 유지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떠맡기보다는 할머니가 자율적으로 손자녀 양육을 선택한 경우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노화연구 최신호에 실렸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전해드리면서 8월 21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엔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엔 이렇게 비가 왔어요.
이렇게